예. 자, 시장이 뭐 극심한 관망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참 주식을 봐야 되나 이런 그 고민도 있는 건데요. 그래도 또 이제 변동성 이유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조금 더 깊은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이번 주에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금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의 관세부가 하루 전인데 뭐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지난주 지난주 이제 뭐 수목 금요일부터 그 말씀하셨던 이슈들이 다 이제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환율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환율이 계속 고점을 찍고 있다는 거는 정치적인 불안감이 언제까지,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또 우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지수도 그렇지만 환율이 그런 말씀하신 어쨌든 경제 상황이나 심리를 사실 가장 좀 민감하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환율이 제일 중요한 지금 요인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이 관세 문제도 이제 내일 이제 결정될 것 같고 아직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뭐 공매도도 정말 뭐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 공매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주 위주로뿐만이 아니고 정말 제가 봤는데 한 시가총액 500억짜리도 공매도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관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불확실성. 근데 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시 반 이후에 한 11시경에 그 탄핵에 대한 선고일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아마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이 탄핵이 되고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보다는 좋을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뭐 이런 와중에서 뭐 당연히 이제 조선 방산뿐만이 아니고 반도체까지도 굉장히 이제 조정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도 올해 실적이 되게 굉장히 좋아지는데 공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온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공매도라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기업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라든지 시장 분위기가 변하면 그것이 다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매수세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금요일에 어떤 이런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거치는 이 순간이 좀 약간 이제 좀 우리 증시로서는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셔서 깨알 예고 한번 해드리면 저희가 11시 시간에요. 터닝포인트 때 오늘 이진우 센터장 오세요. 그래서 환율 얘기 좀 깊게 할 거니까요. 환율이 사실 우리가 좀 안 풀린 지금 퍼즐이잖아요. 그 얘기는 또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공매도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관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가죠. 이것도 사실은 관세를 뭐 어떻게 할지가 지금 모르니까요. 그죠? 정말 20%를 다 부과를 할지 하고 나서 20% 일단 부과하고 일부 기업들에게 일부 국가들면 선별적으로 좀 낮춰주고 그죠?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불확실성의 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미국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 역시도 불확실성 제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현대차가 참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밸류에는 로봇에 관련된 밸류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 미국 시장 진출까지 이런 포괄적인 어떤 투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그 투자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호관세 관련된 이슈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피드 나오는 거 보면은 상호관세도 뭐 예외 규정 없이 강하게 관세를 매길 거다라고 지금 다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여기 좀 더 수급적인 요인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주가 자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불안한 심리 상태 그리고 이제 탄핵 선고일까지 며칠이 남다 보니 그에 따른
어떤 공매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다시 또 이 관련된 종목들의 공매도를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건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조차도 왜 주가들을 보시면 아실 거니까 가장 상호관세가 매겨졌을 때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그 주가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물론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을 그럼 과연 이런 센티로만 봐야 되느냐? 아니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올해 이 회사들이 벌어갈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구간이 네. 상호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 구간이 다시 매수 찬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전략 세웠고요. sek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AI의 근간을 흐르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반도체 얘기할 텐데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HBM을 향한 경쟁, 또 삼성전자의 최근에 범용 쪽에서의 가격 상승 이런 거 있는데 지난주 오셔서 마이크론 얘기를 하셨어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3 이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변화 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묻혔지만 그렇지만 그 이슈가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업종의 주가에는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기존에는 원래는 12단을 HBM3 12단을 하이닉스만 독점하고 있던 것을 마이크론이 이제 공급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마이크론향 관련된 장비사들은 이번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발주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 왜냐면은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증설을 빠르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큰 규모로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 빠르게 투자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간 이 투자 규모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그 대부분이 HBM 쪽 투자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12단 퀄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12단 상황에서 12단 테스트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예상돼 있던 어떤 이런 발주들이 2분기 이후에 예상돼 있던 발주들이 이제 뭐 2분기부터도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마이크론 향으로 나가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매출이 새롭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또 성장이 큰 폭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미 다 선발주 끝난 상태인데 12단 관련돼서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전체 HBM 시장의 10% 정도를 점유했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이제 20%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 향으로 나가는 장비사들도 우리가 좀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제 넥스틴 같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IT도 조정을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겠지만 뭐 삼성전자도 하반기 레거시 좋아질 거고 그 와중에서 마이크론이 새로운 신규 장비가 발주가 되는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마이크론 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추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HBM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사실 선점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론도 이제 들어가고 점차 이제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뭐 조만간 또 통과하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바로 뭐 HBM4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관련된 HBM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지금 포지션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 HBM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네. 1년 거의 2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삼전이. 네, 맞아요. 못 들어가고 있죠. 사실 뭐 장비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방식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NCF 방식이고 장비만 틀릴 뿐인데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왜냐하면 여기서마저도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론도 12단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서조차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인적 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사 구조를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올해 레거시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본업 자체가 좋아지는 거 플러스 거기에 혹시나 만약에 HBM3E의 어떤 퀄 테스트가 마이크론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 또 밸류 체인에 해당되는 업체들도 굉장히 또 엄청 큰 그 하나의
하나의 어떤 또 앞단의 어떤 전방 고객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HBM 반도체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장과는 상관없이 디커플링이 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그 위축돼 있고 어두운 새벽 같은 상황이지만 요게 이제 거치고 났을 때를 우리는 대비해서 스터디하고 리서치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주목해볼 히든 밸류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한미반도체고요. 네. 가장 큰 건 지금 한미반도체의 최대 고객사가 이제 향후에 마이크론이 될 수 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죠. 예, 지금 이제 그렇죠. 하이닉스고요. 네. 작년까지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그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으로 발표했고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실적을 가지고 이제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 때문에 공매도도 네. 많이 붙고 주가가 많이 급락하긴 했는데 작년 4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미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한 60% 정도가 해외 고객사 비중이었고요. 40% 정도가 국내 고객사였습니다. 아마 뭐 하이닉스가 포함됐겠죠.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한미반도체는 이온화 이슈로만 시장이 보고 있긴 한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90% 이상이 이제 해외 매출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나온 실적에는 하이닉스양 장비 매출 잠깐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연간으로 보게 되더라도 해외 매출이 50%를 넘었고, 맞습니다. 네, 1분기만 1분기는 사실 연간하고 조금 또 노이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연간을 통틀어서는 달라지는데 1분기만 보면 해외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4분기 작년 4분기에도 원래는 그 전에는 국내 매출이 높았는데 작년 네. 4분기부터 이 기조가 완전 바뀌었죠. 작년 네. 4분기에 국내 매출이 40%, 해외 매출 60%. 지금 1분기에 국내 매출은 한 10% 이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예상이 되고요. 네. 90% 이상이 이제 해외 매출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한미 반도체를 이온화 이슈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대부분 지금 장비가 마이크론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12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발주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적은 아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까 전에 뭐 삼성전자 언급도 드렸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하이닉스가 이온화를 뭐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사와의 어떤 이런 좀 약간 의리랄까요? 그 고객사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던 거를 거부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사실 전방 고객사가 최대 고객사가 이온화를 지금 표명한 이런 상태에서 굳이 뭐 삼성전자에게 장비를 안 판다든지 뭐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 되면 삼성전자의 어떤 장비 발주도 기대감이 있다는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이 아니고 근래 한 며칠 전부터 아마 그 앵커님께서 아시겠지만 챗GPT로 지금 우리 지브리 이런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인기돼요. 굉장히 네.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엄청난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AI에 대해서 관심 없던 분들도 챗GPT가 뭐야? 챗GPT의 앱을 다운받고 또 유료 서비스를 받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지 변환하는 요 상태만으로도 최근에 보면은 샘 알트먼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냐면 너무나 많이 써서 GPU가 녹을 정도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잔다. 근데 과연 그러면 챗GPT만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GPU가 녹는다는 얘기를 썼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지를 변환하는 이런 많은 이런 서비스들, 뭐 이제 챗GPT뿐만이 아니고 경쟁사들도 이런 서비스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고, 이미지를 이제 동영상으로 변환하고, 이미지를 3D로 변환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GPU 성능은 뭐 어느 정도까지 성능은 뭐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정도의 성능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GPU 주변에 박혀 있는 HBM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HBM의 수요는 앞으로 이런 실제로 이런 범용성이 된 어떤 서비스, AI 서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뭐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방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수요를 더 대비해서 장비 발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장비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특히 핵심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이온화 이슈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온화에 대한 이슈는 주가에 다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4월에 아마 하이닉스에서 대규모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거의 발주를 못 받는다고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가 또 좀 더 우리가 매수 찬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지금 전방 고객사가 이원화를 했다고 하면은 기존의 1차 밴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3월 31일 날에 기존 장비값을 25% 인상한다는 이런 지금 이런 뉴스를 네. 이걸 발표를 했죠.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마이크론에도 비싸게 팔고 있고 한미 반도체에서는 기존 장비가 우리를 계속 쓸 거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 우리가 너무 목매지 않아도 해외 고객사가 지금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해외 고객사로 더 비싸게 팔면 된다는 예. 어떤 이런 자신감도 있는 어떤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이나 밸류를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의 뭐 안정성이나 뭐 높은 영업이익률은 검증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에 비하면 주가는 변동성이 사실은 위아래 진폭이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뭐 밸류를 잡으면 좀 더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어요? 가격 전략은요. 네. 밸류는 현재 밸류 자체는 아마 2분기부터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항상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0배 이상 이런 PER 밸류를 받아왔는데 지금 한 20% 정도 언더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밸류도 사실은 지금 뭐 그렇게 과한 밸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글로벌 TC 본더의 최대 장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잡고 아마 지금 조정 구간부터 아마 좀 잘 관찰하시면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머닝 전략, 반도체 이야기 뭐 매일 빼놓을 수 없게 사실 하는 상황들입니다. 반도체 얘기하고요. 특별히 또 HBM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주목할 히든밸류 종목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긴 했지만 한미 반도체 오늘 다시 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